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1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시장이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뭐 데스크로스 데스크로스, 나오고 예. 뭐 이 시장이 약세장이 진입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올 때면 반등을 하는 시장을 보면서 뭐 좋기도 하지만 항상 뭐 연속성이 좀 부족해서 또 이게 오늘 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모르죠. 생각에 섣불리 환한 웃음을 지어지기보다는 아, 또 이렇게 올라서 또 얼마나 또 나를 힘들게 할까 예. 이런 생각부터 좀 드는 그런 심리가 생긴 거 보니까 바닥이 아닌가 아, 바닥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여돈 앵커 쪽에 좀 자막을 넣으시면 저희 얘기 아닙니까? 예, 여돈 제 근데, 예, 피셜입니다. 제가 어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초췌하지 않습니까? 늘 늘 아침마다 똑같아요. 늘 피곤해 근데 이제 보이셔가지고 그 어제는요. 네. 제가 장 시작할 때는 좋았다가 내려드는 그 모습 보여서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는 올라갈 때마다 자꾸 계속 보는 거예요. 자꾸 장을 저도 모르게. 아. 그래서 거의 밤을 샜는데 오늘 정말 끝까지 좋았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고요. 요런 거 한두 번만 나와주면 끝날 것 같은데 약간 그렇죠. 아쉽습니다. 예. 강하게 나스닥 지수 네. 지금 뭐 3% 정도 반등했으니까 뭐 네. 반등 한 3번 정도 하면은 10% 한 세 번 그 선물도 거의 다 올라오는 거라서 가볍잖아요. 가볍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평화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제발. 물가 내리고 하면 뭐 올라갈 수 있겠죠. 예. 물가 내리는 건 뭐 예. 오늘 밤에 바로 할 수 있는 예.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좋은 이야기가 시장에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오늘 방송 전에 우리 장고 사장님과 잠깐 담소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시간에 다양한 뭐 증권 경제 방송 훌륭한 방송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프로 TV를 시청하시는 그 이유가 사실 궁금해요. 3프로 TV를 보는 이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뭐 다양한 방송국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형식대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저희 방송은 약간 좀 편안하게 그래도 라디오 듣듯이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내 것이 방송의 어떤 약간의 이제 딱딱한 느낌 네, 이런 네. 걸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편안하게 네.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서 보시나. 음. 그래서 좀 궁금하니까 네, 얼마 전에 한번- 또 3프로 TV에 설문도 하던데 예, 우리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왜 보시는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문에서 빼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여도원 앵커 팬, 장우석 부사장의 팬은 빼야. 이건 그러면 섞이면 뭔가 안 됩니다. 아, 그거 좀 설레만 하지 빼주시고. 마세요.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까? 예, 네. 없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 걸로. 기대는 접어두시고 그렇습니다. 좀 올려주실 수 있는 분들은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방금 전에 마감된, 방금 전이 아니죠? 약 예. 1시간 반 한 전에, 시간 반 전에 마감된 예. 미국 시장 분위기 점검해 보고요. 오늘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혜연 부장, 우리 데이터맨이 오늘 또 핫한 데이터들 가지고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잠시 후에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뉴스를 많이 좀 전해주실 텐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월가 이야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주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유가가 크게 내리면서요. 3대 네. 주가 급등 마감했는데 역시 물가의 부담이 약간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진 게 주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P 500 나스닥 지수가 무려 2%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죠. 유가가 $100 아래로 하락을 했어요. 바로 3대 지수를 볼 건데요. 다우가 1.82%, S&P 500이 2.14%, 나스닥이 무려 2.92%가 올라가면서 네. 급등 마감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유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지 시각으로 한 2시까지는 예. 음봉, 양봉, 음봉, 아, 양봉 그렇죠. 이렇게 나오다가 그 이후에 네. 그때 뭐 뉴스가 있었나요? 뉴스라기보다는 네. 제가 어젯밤에 얘기했지만 네. 약간의 그 눌려 있는 그 주식에 대한 매수 심리가 수심이 폭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왔다 갔다 가지는 왔다 갔다 하다가 공매도 세력이 빠르게 좀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분도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좋은 상승 네, 마감.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 역시 올라갔던 이유에 가장 주요했던 게 뭐냐면 유가 좀 빠진 건데 혹시 오늘 한번 기름 넣어 보시죠. 바로 반영 안 되더라고요. 바로 반영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한 같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돼서 조금
4달러까지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가격입니다. 이게 이 정도 더 그쵸. 밑으로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온 거다 처음에 네. 과거에. 근데 물론 아시겠지만 이유는 전쟁 때문이었죠. 근데 약간의 물론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평화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올라온다는 거. 두 번째는요. 중국이 봉쇄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 조정받는 게 세 가지 이유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좀 올라온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하락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증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유가의 이제 상승에 대한 압력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94달러라는 가격이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안 낮죠. 그쵸. 높은 거죠. 네. 높은 건데 사실 제가 130을 봤기 때문에 그쵸. 낮아 보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낮은 게 아니라는 아. 거 보여드리고요. 오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 상당히 좀 우려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0.9%였는데 0.8%로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아. 낮게 나왔고요. 만약에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다 그러면 핵심 PPI는 0.2%로 전망 0.6% 매우 낮게 나왔다. 전망보다 라고 좀 낮게 보시면 될 것 나왔다. 같아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수치인 10%를 연중으로 찍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필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에 딱 그림을 그리셔갖고 네. 마치 바이든 한 것처럼 하지만 바이든 한 건 아니고요. 네, 그쵸. 바이든 시절에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머리가 참 많이 아플 아픈 거예요. 겁니다. 아프죠. 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이 가운데 그 러시아 침공. 예. 저는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냥 러시아가 일으킨 거니까 러시아 침공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침공을 바꾸겠습니다. 네. 침공 19일째 네. 바로 바꿉니다. 우리 여도원에서 다 바꾸기 때문에 혹시 또 바꿀 게 있습니까? 없어요. 네. 침공 19일째인데 네. 사실은 이제 전쟁의 어떤 의미보다는 과연 러시아가 디폴트가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얼마 안 시험도 남았죠? 올랐습니다. 오늘 바로 유로본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네. 1억 1,700만 달러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 네.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만 4번의 이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 한다 그러면 다 지급하겠죠. 근데 만약 안 한다 그러면 뭔가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네. 이미 1998년에 디폴트가 있었습니다. 아, 러시아가 네, 세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왜 벌이냐면 이미 겪은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서방 제재에 그런 맞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떼지 않을까 돈을 떼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안 지급한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의견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는 러시아가 디폴트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 조금 더 많죠. 사실상 일각에서는. 디폴트죠. 네네. 분명히 이미 디폴트인데 푸틴의 의지가 있는 건데 좀 이따가 한번 이거는 데이터맨께 여쭤보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그렇죠? 안 됩니까? 데이터맨 당황하시면서 디폴트 예, 가능성 어떻게 웃음을 보는지 띠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언급 안 했는데 오늘 특집으로 언급합니다. 테슬라. 오늘 테슬라 얘기 많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오늘 데이터맨이 네. 워낙 이 기업을 좋아하고 네. 제가 알기에는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분이거든요. 아, 테슬라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식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비중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좀 이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어제까지 700슬라였는데 네. 오늘 800슬라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주가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만 오늘 종가가요 801달러 찍으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최근에 어떤 그 차량가스 올린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이 올려야 그쵸.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모델 3입니다. 작년도에 48달러 했던 것을 올해는요 51,990달러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올라가네요. 꽤 높은 폭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차를 안 살 것이냐? 뭐 애플이랑 똑같죠, 뭐. 저는 산다고 봅니다. 네, 테슬라를 좋아하는 그 브랜드를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예, 테슬라를 맞아요. 사겠죠.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서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혹시 안 사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예, 제가 참고 좀 하게요. 그 다음에 모델 네. Y인데요. 네, 네. 모델 Y 역시 5만 달러 초반에서 6만 달러 초반까지 오, 너무 많이 만 올랐는데요? 달러 이상을 올렸거든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우리 모델 Y가- 여도양카 안 사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올랐다고? 한 1,000만 원 올라간 건데 아이, 뭐 가볍게 사죠. 가볍게 사겠지만 이렇게 대답해야 돼. 할부로 사면 되니까. 예. 48개월. 네, 그래서 예. 근데 어쨌거나 다시 얘기하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물가의 우려가 있으면 네. 이걸 가격 올리면 좋은데 이런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거. 하지만 테슬라는 역시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기업이니까요. 좋은 관점을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가져왔습니다. 이런 뭔가 부품 가격 상승, 이런 인플레이션을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렇습니다. 기업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지금 올해의 주가나 음. 실적의 좀 성패가 좌우가 될 것 같은데 테슬라는 확실히 가격 있는 것 결정권이 있는 회사다. 있는 것 같다.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점점 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그리고 다른 전기차 업체가 과연 동등하게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여기서도 예. 이제 브랜드를 따지겠죠. 근데 실제 테슬라는 좋았는데 리비안도 올렸는데 리비안은 안 좋게 봅니다. 오, 프라이싱 파워가 있겠습니까? 리비안이? 리비안 좀 같은 떨어지겠죠. 경우에는 좀 떨어지겠죠. 그쵸. 인기가.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코로나 상황인데 이게 계속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뒤늦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고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 지금 3,500명이거든요. 확진자가 몇 명 안 돼요. 저 그래프를 보면서 네. 느끼는 게 원래 중국의 확진자가 과연 없었을까? 예, 그렇죠. 그걸 네, 못 의구심이 믿는데 듭니다. 중요한 건 과거치보다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줘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이게 증가하면 이게 좀 완화시키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중국의 약세까지 좀 점쳐지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다음 자료는 좀 새로운 이게 자료예요. 오늘 아침에 나온 네.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한 5분 됐나요? 기사 네. 갖고 온 건데 정리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천조는 운용 중에 341명의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본 서베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서베이인데요. 직접 물어보시진 않으셨죠?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물어본 거를 예. 제가 이제 카페에서 갖고 온 거죠. 번역해서. 잘하셨습니다. 자,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현금 비중을 5.9%로 확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5.9%는 팬데믹 때보다 더 높은 겁니다. 아주 안 위중하게 좋은 보는 거죠. 시그널이네요. 예, 그만큼 위중한 상황을 보고 있는 건데 가장 제가 안 좋게 본 거는 전쟁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네. 싶어서 자, 말씀드리고요. 이 가운데 네. 장 부사장님 오늘 약간 텐션이 좀 높아지셔서 말이 점점 빨라지고 계세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좋아서 약간 살짝 흥분한 상태, 잠을 흥분을 못 낮추겠습니다. 주무셔서 네. 예, 좀 천천히 낮추겠습니다. 말씀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추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5.9%로 확대가 됐고요. 네. 포트폴리오 33%를 상품으로 추가했다. 상품이라 하면 원자재 상품, 관련해서 원자재 관련 뭐 DBL, DBC 같은 아. ETF 같은 것들을 추가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상품 얘기하면 여기에 그 대한민국 서학개미들은 곱하기 2 곧버스 하죠. 곱하기 3을 가는데 곧버스도 하고 그게 뭐 아니라는 거 레버리지도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냥 상품을 투자한 겁니다. 네. 상품. 스테이크플레이션 가능성이 2월달 30%에서 이번 달은 60%로 이거 저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매니저 분들도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올해 금리 횟수가 몇 번이냐 물어봤더니 5번이었다. 평균. 평균 5번. 네, 5번. 그러니까 뭐 높지 않죠. 예상보다는. 우리는 7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많이 언급 최근에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5번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덜하겠구나. 근데 저는 좀 상충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지금 60%로 올라갔는데 금리 인상은 5번이다. 음.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의 그 물가 자체가 네. 높지 않을 걸로 본다라고 좀 거기에 방점을 두신 것 같아요. 물론 전쟁이 심해지면 올라가겠지만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가져온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가장 큰 유협이 뭐냐 현재 구간. 여러분들 저는 인플레이션으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전쟁이 첫 번째였습니다. 전쟁이 44%. 알 수가 예. 없으니까. 그 경기 침체가 22%, 3위가 인플레 18%로 집계가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한 문제가 가장 크게 가장 영향을 크다. 미칠 것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도 관심 업종인데요. 지난번에는 금융과 임의소비재 업종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기술주 중요합니다. 기술주. 그다음에 필수소비재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주가 많이 빠져 있는 테크 쪽에 좀 관심을 네.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우리 장 부사장님 지적했더니 네. 우리 팬분들이 왜 지적을 하냐, 아, 말을 어떻게 하든 냅둬라. 뭐 저는 딴 분이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만 우리 여동원 앵커 얘기하면 다 듣습니다. 예, 하나부터 열까지 네. 다 우리 장 부사장님 위한 야, 숨이 많이 소리입니다. 갑니다, 제가. 숨이 많이 차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우리 그렇습니다. 부사장님 챙겼습니다. 자, 자, 맵을 제가 어제 또 말씀하셔갖고 맵을 잘랐더니 잘랐다 왜 자르냐 뭐 자신은 제가 그냥 통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가져왔더니 볼 게 없어요. 아, 오늘. 너무 좋네요. 네, 볼 게 초록초록. 없고 네. 약 95% 종목이 올랐습니다. 다 올랐다고 보시면 좋고요. 네. 빠진 것은 딱 옆에 있는 거 엑슨모빌, 쉐보론 같은 에너지 기업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다 올라왔으니까 오늘 마음 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요. 엔비디아가 제가 언급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7% 넘게. 7.7입니다. 예, 7.7.
77 올라가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는 사실 우리 장 부사장님이 하면은 다들 좋아하세요. 네, 다들 같은 한 마음이니까. 한마음 이거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요. 네. 주가 재미없어 갖고. 근데 뭐 오늘 기반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네. 길게 보시면 또 확대가 되네요. 엔비디아 7.7%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좋네요. 네, 럭키 좋습니다. 세븐이 네, 럭키 두 세븐. 개나. 네, 두 개나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네. 컸어요. 지금 보면은 뭐 AMD의 주가도 6.9% 넘게 상승을 했고 6.9는 6%는 뭐 어디 명함도 못 내립니다 지금. 아니 뭐 얼마나 또 차이 난다고 우리 또 네, AMD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신 네. 분들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4% 가까이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뭐 지금 사실 댓글 창에 보면은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오늘이 막차입니다. 뭐 이런 댓글 많이들 올려주시잖아요. 삼성전자, 네. 애플 많이 얘기했죠. 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안 보입니까 오늘 혹시? 에오막이라고 줄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오늘 막차입니다. 뭐 시장에 막차가 어디 있어요? 네, 다음 차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고 네. 예, 또 가는 차 붙잡아서 살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어저께는 좋았기 때문에 좋았다. 네. 우리가 잠깐은 웃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전히 긴장의 끈은 놓칠 수 없다라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연 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부모님이 입원하면 누가 간병해 줄까? 180일 하루 최대 12만 원을 현금으로 보장하는 간병인 보험 출시. 무료 상담 전화 1599-8059 1599-8059. 업계 유일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형 간병인 보험. 무료 상담 전화 1599-8059.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져와야지.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유, 갑자기 저희가 잠깐만. 너무 신중한 예,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예.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방송이 또 예. 화면이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네요. 있었습니다. 예. 아유, 저희 지금 혹시- 부사장님 네. 컴퓨터 앞에 늘 그 미국 주식 관련된 책이 붙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뭐 카페 야미자. 카페를 네 새로 만드셨어요? 저희 어제 찾아오신 마찬가지고 음. 저희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자료를 올리면 그 자료를 캡처해갖고 또 올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료를 따로 야미자 카페 만들어 거기다 올려드릴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야미자리? 야, 너도 미국 잘할 수 있어? 이런 건 그런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나두를 약간 그렇죠. 오마주 그걸 좀 하셨군요. 카피한 걸로 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야미잘 지금 검색했을 때도 지금 카페에 아직 안 나올 수도 아직 있어요. 안 나옵니다. 지금 만들어지지 네, 네, 얼마 얼마 안 안 됐으니까요. 된 그런 네. 카페니까 주소가 야미잘 네. YAMIGAL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관련한 자료도 여기 네.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연 부장 데이터맵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전 부장님 네. 오늘은 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아 이분 얘기 처음에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이분 요새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시장 이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 네. 참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말씀을 드리기가 언제가 바닥일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또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되게 저 역시도 지금 항상 긴장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뭐 댓글에서도 나오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내일 사이에 FOMC 결과가 이제 나올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0.25%를 올리느냐, 뭐 0.50%를 올리느냐, 뭐 얘기가 뭐 나오지만 시나리오도 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됐을 때 케이스, 저렇게 됐을 때 케이스. 사실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모든 예상들이 다 틀렸던 시장이잖아요. 예, 분명히 뭐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올해 증시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을 거다 이랬는데 지금 반대로 됐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러시아 예, 러시아. 디폴트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저도 이거는 뭐 제가 예상할 수는 없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반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러시아가 돈이 그렇다고 없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예, 최근까지 유가 상승을 하면서 경제의 60% 이상을 원유로 벌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푸틴이 또 뻗대는 기질이 있을까봐 갚을 수 있는데 일부러 갚지 말고 쟤네들한테도 우리 뭔가 그냥 좀 뭐 보여주자 뭐 이런 느낌으로 혹시나 나올까봐 그게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돈 받을 사람이 더 사실 그렇죠. 애타요. 그러니까요. 네. 예, 돈 주는 줄 사람은 사람은 안 갚아잖아요. 배짱이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배짱을 부리는 게 아닐까라는 어. 한편에 약간의 걱정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죠. 예상은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설사 만약에 디폴트를 진짜 해버리고 못 갚아 이렇게 대놓고 시장이 혹시나 하락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정말 이제 거의 진바닥에 나온 게 아닐까. 오히려. 그게 이제 유럽 쪽에 갚는 본드 부분인데 그걸 못 갚았다 그래서 받는 쪽에 저 유럽 경제가 휘청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예, 뭐 금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조 정도일 거예요. 그 이자 부분이.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고 FOMC도 오히려 저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게 0.25건, 0.50이건 그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에 어떤 신호탄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추가 하락이 더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진짜 진 바닥에 나오느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았냐로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2010년 이후에 나스닥이 두 번째로 긴 조정이에요. 맞아. 예, 그래서 그리고 2018년 말에도 이 정도 긴 조정이 있었어요. 무역 전쟁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저를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도 이제 뭐 여러 PB 분들하고도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다들 많이 지쳐 있어요. 조정이 한 달 정도면 괜찮은데 3달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쵸. 지지부진하게. 예, 저도 진짜 매일 지쳐 있는 마음인데 이제 내가 정말 지쳐 있을 때가 바닥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다들 기운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기회를 좀 빨리 포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그 한 번에 내가 바닥을 탁 캐치해야지는 그 누구도 못 맞추니까. 그건 욕심이죠. 예, 최대한 잘게 정말 슬라이스로 잘라서 네. 여러 번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제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 예, 짐 크레이머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군요. 네. 짐. 네. 네. 짐 크레이머도 미국 증시에 이제 곧 바닥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이분이 이제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월스트리트가 너무 네거티브하다. 저랑 똑같은 거죠. 이제 그 PB나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금융사 직원들조차도 이제는 지쳤어. 지쳤어. 이젠 나도 모르겠어. 뭐 힘들어라고 할 때가 이제 진짜 바닥이 나올 때다. 아까도 봤잖아요. 현금 비중을 그렇게 네. 많이 올린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 그랬을 때가 바텀 이제 바닥이 거의 다 왔을 때다. 뭐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또 돌아보시면은요. 그 코로나 터졌던 3월에 네. 그때도 조정이 한 달 만에 끝났었어요. 잘 그때는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단발적인 네. 이슈인데 네. 지금은 사실 좀 그러니까요.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결이 좀 이슈의 다르죠. 결이. 근데 그때도 하여튼 그런 이슈가 있을 때 한 달 만에 확 빠지고 또 확 올라오고 차라리 이랬었어요. 그런 장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스물스물 올랐다 좀 다시 내리고 네. 조금 희망 주는 것 같다 또 다시 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더 지치는 거거든요. 지쳤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이분 얘기도 결국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렸던 거는 이번 주였잖아요. 3월 FOMC. FOMC. 예,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 이슈가 있었는데 뭐 디폴트 이슈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주에 모든 것들이 웬만한 건 다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렇게 되고 2주가 지나면 또 다시 어닝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 예, 4월 초부터 또 네. 4월 둘째 주부터 보통 이제 금융주들이 시작을 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들이 또 나왔을 때 생각보다 또 견조한 모습들이 혹시 더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저점의 심리가 형성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짐 크레머도 저희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짐 크레이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 포지티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이렇게 중도를 지키면서 안 좋은 쪽과 좋은 쪽 얘기를 둘 다 네. 들어가면서 네. 좀 천천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그렇죠. 뭐 포지션을 빠르게 전환하기는 그렇죠.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조금 더 희망을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는 심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한편으로는 되게 바빴던 게 진짜 거액자산가분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아. 예, 저는 그게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이 네. 뭐 은행에 예금에 넣어놓으시거나 하셨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이제 방송 보시는 개인 투자분들은 좀 또 위화감 느낀다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수십억에서 수백억 대의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으세요. 근데 당연히 한 번에 사지는 않았고 그렇죠. 이제 이번 주부터 FOMC 끝나면 조금씩 나눠서 이제 들어가겠다. 빅테크라든가 이제 현금 흐름이 좀 풍부한 기업들 그게 실제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머니들은 이제 실제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실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친한 PB들한테도 여쭤보면 한편으로는 기존에 들어가셔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참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추가 매수를 언제든 얘기해라. 또 이건 더 사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아예 안 하셨던 분들도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게 여기서 바닥일지 아닐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심리는 이제는 좀 바닥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도은행커도 최근에 움직이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돈이 뭐 얼마 금을 안 팔고 되는데 있어요. 금을. 그걸 어떻게 증권사 가져가셔서 금을 팔아가지고 주식 살려고. 네. 중요한 건 아직 제가 금은방을 못 갔어요. 아니 금가게가 다시 아니, 꺾이더라고요. 아니. 오늘 항상 운전하면서 금값 올랐다면 오늘 팔아야지 또 까먹고 오늘 팔아 아직 못 팔았습니다. 아니 그냥 저기 맡기세요. 직접 주고 주식을 받으세요 대신. 좀 구수한 편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금은방에 예. 이렇게 맡기고 팔고. 그렇습니다. 예. 그 큰 변화가 중요해 보이네요, 되게. 그러니까 저희도 현장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신다는 걸 보면 항상 그런 분, 그러니까 자산가분들은 그 촉이 있으신 것 촉이 같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촉이 있어요. 항상 돈을 버는 분들이 더 버는 그런 걸 저도 항상 그렇죠. 느끼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시점이 좀 온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움직임이 자녀들 주식 증여가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됐어요. 낮아졌을 때 예. 증여를 해야 되니까. 사실 그게 현명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팬데믹 때도 그게 가장 핫 맞아요. 이슈였잖아요. 결국 그때 하신 분들이 또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들은 뭐 2천만 원까지 현금 증여한 다음에 주식을 사서 증가분에 대해서는 뭐 세금 이전에 부과하지 않으니까. 증여 신고하시면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점 부분들 좀 보시면 힘이 나실 것 같아요. 네. 부장님 힘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힘이 날 수가 없죠 요새. 우리 부장님이 지금 너무 많이 힘드신 게 이 태도와 표정에 너무 드러나서 그럽니까? 그 전에 항상 보면 우리 부장님 되게 뭔가 씩씩하고 씩씩했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어깨도 쳐주시고 우리 부장님이 어깨가 좀 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변할 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굳어 있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바닥에 나오지 않겠냐고 네. 짐 크레이머가 알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분은 네. 웨드부시. 네, 이분도 정말 강세론자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얘기하면 절반 정도만 들어라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또 힘들 때는 이런 분들 얘기가 도움이 되니까 예, 또 사실 그 굉장히 정석적이고 뻔한 얘기는 하셨지만 저희들한테 시사하는 바는 있죠. 예, 현명한 투자자라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셀프포스 같이 잉여 현금 흐름이 풍부한 기업들을 사서 투자해라.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이렇게 뭐 공포도 아주다 좋지만 이런 과매도세가 나타날 때는 하이 퀄리티 종목에 투자할 기회였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풍부하고 방어적인 사업 모델을 보유한 대형 기술주가 로테이션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는 대형 기술주가 소형주를 아웃퍼폼 할 것이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셨는데 사이버 보안 종목들도 여전히 이제 그 뭐랄까요 매출액 증가는 좋은데 순이익 부분에 아직 안 나는 기업들도 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잘 골라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편이고요. 의외로 사이버 보안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저 앞에서 얘기하셨던 현금 흐름이 풍부한 빅테크 정도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니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런 빅테크 종목도 좋아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종목을 그럼 더 좋아하죠. 눈을 너무 좋아합니다. 돌리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반등을 할 때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 거는 제대로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의 네. 종목 발굴을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래에 있는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위에 있는 위에 종목을 있는 더 걸. 언급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름이 어렵네요. 알티미터스 브래드 거스트너. 네, 예. 저도 뭐
처음 들었는데 네네. 이분은 누구죠? 예, 이분도 이제 헤지 펀드를 운용하시는 대표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런 분들이 미국에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말씀 하나하나 하는 걸 하면은 수천 개의 코멘트가 나올 건데 일단은 또 좀 특이하길래 제가 준비를 해봤고 CNBC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분이 알티미터스의 브래드 거스트너라는 CEO께서 예, 그 헤지 펀드 중에 스노우플레이크가 30% 정도 가장 많은데 오, 본인은 이거는- 이게 여기 그대로 얘기하셨잖아요. 3 years. 예, 3년 내에 3 times. 3배 이상 갈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 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분의 생각입니다. 이거 예. 버핏도 투자한 종목이셨나요? 예, 워렌 버핏도 이제 많지는 않고요. 네. 아주 약간의 부분을 투자를 하셨는데 예, 이분이 3배 이상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2주 전쯤에 스노우플레이크 실적 전날 한번 이거 보여드렸었죠. 네.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 그 현금 흐름 자체가 마이너스 예, 적자인 아직까지. 부분인데 예, 올해 이제 흑자로 턴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다. 근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근데 이분은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솔직한 제 코멘트를 드리면 물리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같이 사주세요. 그래서 좀 이런 같이 느낌입니까? 사달라. 라는 심리가 반영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이분이 뭐 로블록스 심지어 로블록스 메타 플랫폼스 우버도 투자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 급락이 심한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아크와 좀 포지션이 좀 비슷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만 지금이 급락을 크니까 이럴 수 있는데 3년 뒤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굉장히 저점일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그가 틀릴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기서 저의 의견을 드리자면 저의 스타일상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저도 예, 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예, 지금은 빅테크를 저는 일단 나눠서 예,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요런 게 있었다. 워낙 뉴스가 없어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또 일단은 참고 삼아 보시라고 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이 스노우플레이크 물렸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니까 네. 또 네.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가지고 계신 분도 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 서학개 아니, 근데 뭐 분들이. 주식 안 물린 분이 있습니까? 다 물렸지 지금? 그렇죠. 다 물려 있잖아요. 앙. 예, 그래서 네. 물려 있고 그럼 차트 잠깐 보고 네. 얼마나 빠졌는지 같이 좀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와 로블록스 차트를 제가 이제 핀비즈에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네. 예, 아우, 많이 제가 빠졌네요. 뭐 여기 위에 코멘트를 써놨지만 이분도 많이 힘드실 것 같다. 네. 그의 생각이 부디 3년 뒤에는 예, 맞기를 바란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네. 이걸 지금 또 이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쵸.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 두 기업에 대해서도 제가 하필 그 2주 전에 한번 똑같이 이 두 기업을 그때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사업 비즈니스 자체는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나쁘지 않은데 약간씩 한 번씩 분기마다 둔화되는 시그널들이나 데이터가 나오면 이렇게 확 금리 인상기에 밀어버리는 패턴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결국 또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됐을 때는 또 바로 티핑 포인트가 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저는 지금 파는 거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업들을. 예, 왜냐하면 또 기업들의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힘내서 잘 견뎌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조금 네.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면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 글로벌 라이브 때 이걸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어. 애플이 사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뉴스들이 다 묻혀버리고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번에 요 중저가 모델인 SE 모델을 내놨잖아요. 근데 요 SE 모델에 들어가는 칩이 사실 삼성전자의 갤럭시랑 비교했을 때 좀 좋은 성능이에요. 많이. 오. 예. 그래서 A15 칩이라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신형 아이폰 SE 그러니까 중저가 모델이라서 50만 원대예요. 오. 그래서 기존의 애플 가격보다 절반 가격인데 이 안에 들어간 A15 칩이 애플이 직접 자체 제작한 칩이에요. 아시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걸 가져다 쓰죠. 그리고 또 삼성에서 일부 만든 AP를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데 걸 가져다 똑같이 쓰다가 이제 자체 개발한 칩을 쓰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칩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그 TSMC에다 외주를 줘서 그걸 설계를 삼성전자 이런 데 가져온 걸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칩을. 그래서 반도체 공급을 어느 정도 좀 그 최근에 공급망 이슈를 타개했던 부분도 컸는데 이 A15 칩은 사실 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고성능 스마트폰을 중저가 모델에 지금 이 칩을 넣었다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봤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 칩에 대한 기능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예, 5나노 칩이에요. 이 A15 바이오닉 그 칩이라는 게. 근데 AI 성능이 무려 43% 이상 향상이 된 거고, 그 지난해 출시됐던 A14 모델 대비 성능이 여기다 보시다시피 43% 향상이 됐고, 경쟁사 제품보다 최대 50%가 더 빠른 사양이에요. 경쟁 근데- 제품이라면 삼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중저가 모델에다 더 성능이 빠른 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폰 14가 나올 거에 이걸 넣었다는 것도 사실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중저가 모델에 이걸 넣었다는 거는 굉장히 하이엔드만 많이 팔린 게 아니라 이제 중저가 모델 그 시장도 쪽에서도 장악하겠죠. 장악을 하겠다라는 좀 시장 생각이 들어간 거라서, 사실 애플 아이폰 사시는 분들은 이게 43% 빠르건 20%가 빠르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냥 사시잖아요. 애플이니까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썼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도 더 빠르고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조금 더 뭔가 아이폰 입장에서는 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삼성 쓰던 뭐 미국 분들이나 유럽 분들은 애플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애플이 네. 그 이렇게 쓱 하면 뭐 결제되는 것도 한다고 하잖아요. 네, 탭투페이. 기계 자체가 탭투페이 탭투페이. 네, 네. 용어를 몰라 쓱 하면 결제되는. 아, 좋은 예. 근데 그 애플 기존 단말기는 좀 비싸니까 네. 이런 단말기가 나오면은 네. 확실히 많이 바꾸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사실 기능만 쫓아서 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심리가 모양과 디자인, 색깔 이걸 보고 고르잖아요. 사실은 브랜드. 그렇죠. 예. 삼성 어떡하죠? 근데 이 기능을 보고 사실 사시는 분들은 또 일부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 일단은 이런 부분이 특히,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애플이 자체 개발한 칩을 넣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 마진율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외주를 줘서 퀄컴이나 이런 데 걸 받아다가 삼성 같은 경우는 퀄컴에 스냅드래곤을 놓고 또 로열티를 퀄컴에게 또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이 다 비용인데, 애플은 이젠 수직 계열화를 어느 정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예,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중요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웨드부시의 또 댄 아이브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 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5G 모델에 들어가는 A15 칩인데 이게 굉장히 또 새로운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요 이슈가 또 터졌죠. 진짜 심천에 공장이 닫았죠? 예, 심천에 공장 가동 중단 이슈 때문에 또 며칠 전에 애플이 또 하락하고 이랬었는데, 이건 또 글로벌 아이비들이 어떻게 보느냐. 예, 뭐 예상은 했는데요. 큰 우려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제가 코멘트를 써놨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여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생산 의존도가 20% 미만이더라. 그래서 이 팍스콘에서도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을 해놓을 거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폐쇄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요것 때문에 애플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우려가 있었다면, 일단은 글로벌 아이비들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큰 타격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네. 아주 이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 비주얼 캐피탈리스트 제가 항상 보여드렸었죠. 애플이 게임 쪽에서도 탑으로 라이즈 올라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조금 이제 안 보이실 텐데 에픽 게임즈하고 한번 소송전을 했었었죠. 했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에픽 게임즈하고 어떤 소송전이 있었냐면 에픽 게임즈가 그때 만든 게임에서 그 안에 자체 결제를 하는 걸 홍보를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플이 이제 그때 소송을 이제 그 게임 자체를 딱 끊어버렸어요. 뭐 출시를 못하게 딱 끊어버리면서 했던 얘기가 무조건 우리 애플을 통한 결제만 해야지 인앱 결제는 허용하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소송이 붙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애플 손을 들어주는 셈이에요. 예, 그래서 요 이슈로 인해서 여기 나오죠. 애플이 얼만큼 게임 쪽에서 장악력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연도별로 그림에서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2018년, 19년, 20년 게이밍 레버뉴 매출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그리고 애플이 거의 이제 프로핏이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소니, 액티비전, 블리자드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익이 이미 2019년부터 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보시면 이 4개 기업 합친 게 6.5빌리언인데 그때 당시에도 애플이 8.5빌리언을 게임에서 벌고 있었다. 근데 이 비중이 점점점 레버뉴가 더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애플이 또 하나의 독점력을 굳혀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오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애플 관련한 이야기를 쭉 전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약간 위협을 받을 위협이 수 있는 되겠어요. 이슈가 네.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애플을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매출이 증가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애플 주주분들에게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혜연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즈비.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즈비 양배추즙. 이즈비,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어느 날 3프로TV로 날아온 편지 한 통. 안녕하세요. 3프로TV 강의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 침체로 취업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3프로TV 방송과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4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어느덧 큰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프로TV를 통해 배운 올바른 철학과 투자를 지속하며 더욱 겸손해지고 배우고 실패를 경계하겠습니다. 사연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투자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프로TV 최초로 시청자 감사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업종 기초교육부터 사경인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까지 3프로TV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강의 6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는 네.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의도역에서 더현대 백화점 가는, 쪽으로 예. 가는 길에 보면은 왼쪽에 저희 스튜디오가 항상 오전 새벽부터 예. 불이 켜져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정말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모처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아, 모처럼 근데 만에 반등을 했죠. 너무 좋아하면 또 우리 혼날까봐 위원님께. 그렇죠. 예. 그 시장은 겸손하고 그쵸.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네. 좀 진중하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많이 떨어졌다,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하수가 나옵니다. 하수. 좀 진중하게 하수 내지 네. 저 주린이 아주 초보 투자가를 인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뭔가 좀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여전히 필요하다 보고 있겠고요. 네. 어찌됐건 모처럼이죠. 모처럼 나스닥이 한 2.6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저께 강보합이었는데요. 오늘은 1%, 2%까지 올라갔고 S&P 500도 올라가는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이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시장을 인플레이션을 확대시킨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대되면서 지난주 이제 117%, 127달러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잖아요. 125달러 이렇게 갔었는데 문제는 오늘 95달러, 96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 떨어진 폭 혹시 아세요? 퍼센테이지요? 네. 혹시 계산은 30% 네?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7%, 네. 28% 떨어졌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그 말이 안 떨어졌어요. 돼요. 일주일 만에. 제가 진짜. 드시면 바로 그것이 상품 가격의 메커니즘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상품을 갖고 원래부터 선물 투자로 해서 하시던 분은 해도 돼요. 지금도 해도 되고 $1도 해도 되고 달러 갖고 해도 되고 구리로 해도 되겠지만 우리 보통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매매하시면 쉽지 않다라고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좀 지근탈해서 좀 물러서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주목할 것은 이 가격이요. $95, $6가 딱 지금 3주 정도 됐잖아요. 전쟁이 그렇습니다. 터진 지. 예. 딱 그 수준까지 간 겁니다. 물론 그것도 비싸죠. 왜냐하면 이게 $70, $75 수준이
추수감사절 직전이었거든요. 그게 6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죠. 오미크론이요. 떨어졌다가 회복했을 때가 저희가 75달러 정도 가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보다 쭉쭉쭉 올라가더니 이게 115달러까지 갔었잖아요. 지난주에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고요. 이 95달러도 제가 봤을 때는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원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원유도 보시면 한 배째가 아니라 두 배, 세 배째 막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런 거 좀 자제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주위에서 자꾸 친구나 누가 있다가 야 원유 상품 한번 해봐라. 원유 상품으로 선물 있고 그것도 증권에서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있겠죠. 전 친구 차단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런 얘기하는 그 사람. 얘기했다고 친구를 간절한다. 네. 친구가 네. 아니 개인적으로 만나죠. 그렇지만 재테크와 관련 투자는 서로 얘기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왜냐하면 그건 쉽지 않은 거다. 상품은 네. 가격 예측과 투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금값도 마찬가지다. 네. 금값도 4일 연속 하락하는 많이 모습을 하락했네요. 보여줬거든요. 그래도 비쌉니다 이거죠. 1,110달러, 20달러인데요. 이게 20달러 넘었었는데 이거 떨어졌는데 이것도 좀 비싼 가격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겠고요. 근데 이런 금값도 내려가고 유가가 내려가도 도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것까지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미국 달러가요. 아, 달러가. 달러가 네. 쉽게 내려가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합니다. 이게 이상하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 불안불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늘 똑같은 얘기지만 주가가 좀 떨어지면 떨어져야 된다는 사람의 목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베어마켓 들어가고 앞으로 뭐 10년 동안 올라갈 일이 없다는 얘기하고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면 올라가 된다. 뭐 사상체육감 이게 다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금이랑 달러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금값 여전히 이거 아직 비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가 어저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오늘 좀 약간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240원, 45원 이렇게 잠깐 내려갔다 다시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환율을 확인해 보니까 1,243원, 4원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건 지금 말도 안 되게 비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식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4% 가까이 올라갔고요. 알파벳 2.6%. 이건 사실 다 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11개 섹터에서 에너지주만 오늘 내려가고 다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술주라는 거가 기술주 정도가 3.8인가 3.9가 올라갔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해서 빅테크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3에서 4%씩 올라갔죠. 잠시 전에 우리 전례무장께서 많이 얘기하신 애플도만 2, 3% 올라갔을 거라고죠. 그거 안 봐도 뻔한 겁니다. 다 올라간 것이 되겠고요. 특히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올라가니까 또 기분 좋으시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요. 엔비디아도 7.7% 올라가고 AMD도 6.9% 올라갔지만 사실 제가 보여드렸던 엔비디아나 AMD가 다 똑같은 흐름이다. 다만 이런 것들은 나름 대용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졌던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이 정도 떨어진 거가 그냥 흔히 얘기해서 IT 중에 좀 잘 나가는 것도 이 정도 떨어진 것이고요. IT 중에서 작은 거 적자 회사들은 여기서 어딜 가 있냐면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적자는 여기서 여기가 있잖아요. 70%, 60% 떨어졌고 적자는 아닌 것이 반토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반토막은 PR이 상당히 높은 거가 반 떨어졌고 적자인 것은 한 70% 떨어졌죠. 그게 지금 시장 상하입니다. 시장 상하.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 15% 정도 떨어진 것이 빅테크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IT 투자에서 어느 정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분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것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시장이 또 바뀌면은요. 좀 이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많이 올라갔어요. 이 주식이요. 오늘 뭐 조금 좀 올라갔는데 나이키가 이게 보시면 180달러에서요. 12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전 이거 보면 약간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는 거잖아요. 있냐고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이키가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있냐?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180에서 120 됐으면 3분의 1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3% 떨어졌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미국 나이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을 줄어야 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간 지연이 됐을지 모르고 뭐 러시아에서 좀 덜 살 수 있죠. 전쟁 통해 덜 살 수 있지만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기보다 너무 어렵게 떨어진 거잖아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 그래서 번스타인에서 나이키를 제가 말한 논리를 저는 한국말로 번역한 거 제가 나름대로 좀 조미료를 친 번역이 되겠고요. 번스타인 얘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이키 같은 거가 이게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
작년 봄이었나요, 부사장님? 네. 그 위구르? 신장 위구르에서 나이키가 네. 이슈돼갖고 그렇죠. 나이키가 떨어졌을 때 있죠. 그때도 이 정도는 안 떨어졌던 것 안 같아요. 떨어졌죠. 네, 그때도 한 25% 떨어졌을 텐데요. 그때도 결국 지나가서 샀던 사람들이 다 벌었거든요, 지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이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제가 나이키를 난 평생 안 산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나이키 좀 모아두시고 나이키 좋은 거 나면 줄 서서 사시고 이러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이키 한 10주라도 사두시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6개월이나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전 이거 보다 상당히 위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심리가 얼어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같아, 증거. 그냥 다 파는 거죠, 그냥. 채팅창에 보니까 나이키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분분합니까? 뭐 중국에서 나이키를 이제 덜 산다, 자국 브랜드 산다. 그러니까 누가 나이키를 늘 사신다요? 말씀드리잖아요. 뭐. 주식은 여기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주식은 사는 사람이 반, 파는 사람이 반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사면 되거나 팔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도 계속 살 것 같다. 그래서 사셔야죠. 그렇게 아주 주식은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때는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가 약간 제가 저렴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장땡입니다 지금. 그래서 장땡. 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죠. 나이키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PER이 어쩌네, 뭐 PBR이 어쩌네, 뭐 러시아의 규제, 중국 사람들의 규제, 뭐 무역 분쟁. 이런 건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그거는 150달러, 160달러 갖다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그중에 일부는 선물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해갖고 자제분을 때 나이키를 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많이 빠졌네요. 아니, 험하게 빠진 게 많은데 제가 오늘 번스타인 때문에 저도 나이키를 봤다가 주가 진짜 저렇게 떨어지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거 되겠고요. 앞선 코너에서 뭐 그 진 크레이머도 얘기하던데 오늘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까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르코 콜라노빅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뭐 워낙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최근에 2년 동안 잘 맞췄다는 겁니다. 탐리도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이분의 시각이 이런 거예요. 악재가 지나치게 반영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세션 진입 우려감이라든가 전쟁에 따른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은 지나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자기네들은 긍정적 시각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리세션의 우려가 가능성이 뭐 20% 정도 있다는 얘기하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줄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튼 이 사람들의 생각은 리세션의 가능성이라든가 베어마켓이 계속해서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앞에 두 줄은 잊어버릴 수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저도 이분의 질문을 듣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딱 한 달 전으로 가보자는 얘기. 한 달 전에. 세상에 한 달 전. 여기 저 상당히 답이 있어갖고 저도 그걸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방송할 때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들한테 되묻는 겁니다. 이분이요. 화면 다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두 가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이거 사태 이전의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딱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생각 안 하더라도 미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사상체육가 하는 주식이 넘쳐났었다는 얘기죠. 불과 1월 4일 날 사상체육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가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서양은 대부분 코로나19가 끝났다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이고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글로벌 경제의 강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인플레이션이 있었지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은 3월 10일과 3월 16일 지나면서 뭔가 피크를 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주위를 보니까 지금 다음 달에 9%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마감과 글로벌 경제의 강한 반등이 기대감이 딱 요 전쟁이 터지기 전에 3주 전에 있었다 얘기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제조업도 활발해지고 모빌리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동이 늘어나면서 여행도 가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가 되겠죠. 이동하면서 카드도 쓰고 맥도날드 먹고 있는데 맥도날드 보셨어요? 허벌나게 떨어졌습니다. 맥도날드도 나이키만큼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조업이 아니라 제가 딱 3주 전에 그런 얘기했죠. 소비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조업과 그 상품과 서비스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서비스가 이번에 지난주에 주말에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보면 서비스가 확 줄었거든요. 죽었거든요. 서비스 섹터의 부활이 딱 3주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딱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뭐냐면 이게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 장기적으로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너무 시장을 걱정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 하고 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인반신 네. 제피물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나이키 얘기 나오니까 운동화 브랜드 이야기 하시느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 많이 올려주시네요. 저도 받은 나이키 신발이 다 됐습니다. 우리 저기 김프로님 왜냐 발이 듣고 계십니까? 나이키에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신발이 달리고 싶습니다. 안 듣고 계신가요? 안 듣고 김프로님 지금 계십니까? 등 돌리고 계세요. 네, 그렇군요. 듣고 예. 계실 것 같은데 목소리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 작년에도 계속 네, 나이키에 얘기했습니다. 대한 나이키를 애정을 꾸준히 얘기하고 밝히셨는데, 있습니다. 예. 허벌나게가 쌍스러운 표현입니까? 사투리죠. 사투리인가요? 예, 사투리. 허벌나게 네, 하는 네. 전라도 쪽 사투리로 네, 알고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께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거의 3만 분 가까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내일도 저희 6시 반에 네. 어김없이 돌아오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